미국, 한국 현무 -6 발사속도 결과 충격적. 현무 6 시속 9,800km 초고속 타격 미 국방장관 의미심장한 한마디 경합. 국군 이날에 처음 공개된 현무5는 괴물미사일로 불린다. 과장이 아니다. 크기가 지금 미국 주력 미니트맨 ICBM과 러시아 ICBM과 같다. 탄두 무게는 세계 미사일 역사에 전무후무할 8에서 9T이다. 미중 러 재래식 미사일 탄두의 10에서 15배 이상이다. 미국 전문가는 이런 거대한 미사일이 핵이 아니라 재래식 탄두를 단 것은 효과와 비용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그가 간과한 것이 있다. 현무5는 김정은에게는 핵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무5에 대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발작적 반응은 그들이 느낀 공포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이 핵을 쏘거나 쏘려고 하는데도 미국 해구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김정은이 언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든 그 한 명만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김정은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은 이뤄진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평화 보장책은 공포의 균형이었다. 김정은은 한국민 5,100만 명에게 공포를 줘야 하지만 우리는 김 한 명에게만 공포를 주면 된다. 그런 점에서 현무5는 우리가 처음으로 갖는 전략 무기다. 이제 북한 땅 밑에서 안전한 자는 한 명도 없다. 현무5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 대체 누가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런 발상을 했는지 궁금했다. 결국 그를 만났지만 국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그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평생을 한국 미사일 발전에 바친 사람이었다. 그는 2016년 북한이 핵실험을 2번이나 했다. 그런데 우리는 북을 압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도 미국이 비원 폭격기를 보내 시위 비행을 했는데 이게 우리 안보에 무슨 소용인지 개탄스러웠다. 토요일에 고민에 쌓여 혼자 연구소를 걷는데 불현듯 고위력 미사일 생각이 떠올랐다. 김정은 지하 벙커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으면 핵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이었다. 다음 날 담당 연구원들이 모였다. 고위력 미사일은 8에서 9T 탄두를 달고 무서운 속도로 내려 꽂히며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폭발한다. 그 위력, 은 2분의 1임, 탄두 무게, XV, 속도의 제곱이다. 탄두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속도는 음속의 몇 배에 달하니 지하에서 폭발하면 작은 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를 그대로 무너뜨린다. 이미 한국 미사일의 유도 기술은 목표 지점의 정중앙을 관통할 정도였다. 탄두부 특수 금속, 고도의 기계 전자지능 신관 기술도 갖고 있었다. 거대 탄두의 초고속 비행을 안정화시킬 기술이 관건이었다. 그는 비행 시뮬레이션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막상 만들고 보니 너무 커서 이게 우주로 올라갈까 의심이 될 정도였다. 첫 시험 발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잘 올라가 성공하나 싶더니 갑자기 미사일과 교신이 끊어졌다. 연구원들이 달라붙어 모든 경우를 다 점검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실패가 계속됐다. 절망했다. 고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구하니 길이 열렸다. 첫 아이디어 뒤 6년 만에 마침내 한국 괴물 미사일이 등장했다. 현무5는 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수발이 동시에 발사돼 한 지점에 연속으로 떨어진다. 지하에서 맞고 피할 방법이 없다.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20발 정도를 동시에 폭발시키면 그 피해 반경은 재래식 무기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다. 평양 지휘부가 모여 사는 지역 전체가 사라진다. 필자의 예측이지만 앞으로 현무6, 7, 8이 계속 나올 것이다. 현무5 몇 배 위력의 미사일이 나온다는 의미다. 그는 고위력 미사일을 충분히 배치하면 한국 대통령도 핵가방은 아니지만 전략가방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대통령이 결정적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공포의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고했다. 그는 2차 대전은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이 끝냈다. 그게 핵을 만든 미국의 맨해튼 계획이다. 우리는 우리식의 맨해튼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과학자들이 애국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놀라운 단계에 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다른 전문가는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떠있는 항공모함을 일격에 격침할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미중러와 큰 차이가 없으며 더 앞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국방 관련 행사 오찬에서 예정에 없이 건배사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건배사는 나라, 사랑하세였다. 평소 좋아하는 애국가 사절리 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의 식지 않는 열정을 보며 지금의 한국을 만든 엔지니어들을 새삼 존경하게 된다. 우리는 석유가 없지만 엔지니어들은 이는 MC, 핵분열 에너지로 원자력 전기를 만들었다. 엔지니어들은 이제 이는 2분의 1 메가볼트 고위력 미사일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가고 있다. 그는 남북 과학자들이 마지막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에드위 숙제는 미사일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조사, 수사다. 전임 소장 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또 다른 전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받고 있다. 변호사비도 부담이라고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고 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2. 양안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에 가열되는 한중 군비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커진 양안 관계, 중국 대만,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중국이 첨단 무기를 선보이는 등 군사력 강화에 나서면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화된 북러 밀착 기조에 따른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GPS 전파 교란, 오물풍선 부양 등 각종 대남 도발로 촉발된 위기에 한국도 첨단 방위 기술을 잇따라 선보이는 등 한중 양국이 각각의 이유로 군비 경쟁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다. 중국은 이달 12일 광동성 주하이에서 열린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최첨단 신무기를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 제220의 후속작인 젠35, 항공모함용, 젠35A, 지상기지용을 각각 공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발, 두 스텔스기는 미국의 최신 스텔스기를 겨냥한 전략자원으로 전망했다.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 및 생산 가능한 3국, 미국, 중국, 러시아, 미국은 중국에 앞서 5세대 스텔스기 모델 2종, F-22, F-35를 선보인 바 있다. 다만 젠35, 젠35A의 성능과 재원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의 신무기는 5세대 스텔스기에 그치지 않았다. 중국판 사드격인 홍치, 홍기, 19지대공 미사일을 공개한 것이다. 이 미사일은 재래식 탄도뿐 아니라 초고음속 활공 탄도 요격 능력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거리가 1000km에서 3000km로 인도태평양에 배치단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전략자원이란 평가도 뒤따른다. 중국이 연이어 신무기를 공개하는 연유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맞은 미국이 대만을 대중국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가 대만을 중국 견제 카드로 삼아 미국과 대만 관계를 강화하고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해 양안 관계와 미중 관계를 뒤흔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 가져갔다며 보험회사에 돈을 내듯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 내양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만의 반도체를 미끼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무기 판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바이든 정부에서 17차례에 걸쳐 77억 2천만 달러, 트럼프 집권 1기 재임 기간 11차례 동안 183억 4천만 달러 규모였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GPS 전파 교란, 오물풍선 부양 등 각종 대남 도발로 촉발된 위기 속에서
한국의 민관합동 방위기술 역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10월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성능 향상을 골자로 하나시스템과 447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는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아나시스 2호 및 무궁화 5A, 위성 등을 통해 적 항공기 탄도미사일 등 위협을 실시간 탐지 경보 전파가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측은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성능 향상은 기존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성능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기능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2,300억 원 규모의 함대지 탄도 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맺을 전망이다. 함대지 탄도 유도탄은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을 비롯한 차세대 함정들에 탑재될 예정이다. 해상 킬체인, 선제 타격 체계, 핵심 전력으로 주목을 받는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에 있어 강력한 방위력은 정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에게 있어 첨단 방위기술 확보는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저지하는 것은 물론 선진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산업의 역동성을 불어넣을 정책들이 동반된다면 한국과 중국이 군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